예, 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철강이나 비체금속 담당하고 있는 김유사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자료는 6월 10일에 발간됐던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 전체적인 내용 요약 먼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장표는 그 저희가 그 하반기 전망의 전체 요약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굵은 제목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섹터들, 그러니까 철강을 비롯한 전체적인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큰 제목만 보고도 대충 이제 보실 수가 좀 있겠고요. 간단하게 그 서머리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는 저희 소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 부진한 흐름을 좀 볼 것 같고요. 다만 연말 전후에 그 일시적 반등 정도를 보일 거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 반등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떤 반등은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반등의 근거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기 지표가 저희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어떤 상품 가격은 일정인 반등을 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반등이 그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섹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그러니까 유튜브를 과거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중국하고 이제 미국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봤고요. 두 지역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부진,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경색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관세 그 부가 어떤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효과 기대감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그러니까 철강을 제외한 어떤 그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지만은 저희가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귀금속은 굉장히 좀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금 가격이 전고점에 다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귀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미국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협상 이 중간에 그 히토류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자원이 좀 중요한 자원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히토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어떤 그 전략적 자원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 투자 의견으로는 이렇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귀금속과 히토류 관련 투자가 계속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런 그 투자 종목 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뉴몬트나 아니면 베리골드와 같은 귀금속 강산업체라든가 ETF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뭐 히토류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풍산을 지난번에도 동일했는데 풍산을 여전히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매크로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크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제목도 썼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림 1번을 한번 좀 봐주시면 제가 그 미시간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랑 이제 기준금리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현재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경우에 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경우에는 이 인플레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급격히 내리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장기채 어떤 그 금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현재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 금리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투자가들이 좀 많은 고금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좀 이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무역 정책도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어떤 그 감세 기조도 그렇고 그렇게 크기 때문에 현재보다 어떤 미래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되게 불안해할 만한 여러 뭐 미국의 재정적 요소라든가 뭐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관 프리미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어떤 그 고금리 환경은 시장의 어떤 그 금리 인하 관련된 뭐 기대감들이 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의 어떤 경기라든가 소재 가격은 그렇게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미국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금리가 높은 기간에 ISM 제조업 지수 경기가 어땠느냐라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예,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사실 신용 경색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어떤 그 금리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 제가 LM 인덱스하고 글로벌 PMI, 뭐 PMI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지표고요. 밑에도 ISM 제조업 지수하고 미국의 철강, 열연 강판 가격을 넣어놨는데 이 경기 지표하고 사실 소재 가격은 되게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금리 기간에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지표와 동행하는 소재 가격도 하반기 때는 딱히 그렇게 좋아질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여기 뭐 금리 얘기만 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와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뭐 옛날에 사실은 미국의 고금리 얘기가 구간에서는 사실 중국이 지금처럼 안 좋지는 않았어요. 중국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역 정책처럼 그렇게 불확실한 어떤 정책 불확실성도 없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고금리 기조에 고금리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중국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경기가 좀 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두 가지 결론으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경기 준화가 지속이 되고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연말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안 좋은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게 회색 음영으로 된 요 이제 두 부분이고요. 이제 왼편은 트럼프 1기 때고 이제 오른편은 트럼프 2기 때인데 이 회색 음영이 지금서부터 연말까지의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은 위에는 이제 달러하고 이제 미국채, 위 안전자산이 나와 있고 아래는 금,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LM 인덱스까지 위험자산들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나타낸 걸로 봤습니다. 근데 다만 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기조로 좀 봤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험자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다가 연말에 경기 지표가 좀 더 악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자산 중에서 뭐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코인 같은 어떤 위험자산 가격은 강세 기조로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봤지만 LME와 같은 이제 제 담당인 어떤 철강, 그 다음에 비철금속, 그 다음에 포스코와 같은 소재업종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가 약세로 접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반등에 그치는 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뭐 중국을 비롯한 실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제 품목별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요 상품 가격이 그렇게 거의 다 동일한 패턴으로 좀 많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이제 작년부터 약간 좀 이런 상품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왼편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열연 가격하고 이제 LM 인덱스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의 수요 의존도 및 공급 과잉 수준이 굉장히 큰 것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의 편차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생산도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철강만큼 공급 과잉인 품목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품목인 어떤 그런 뭐 철강이죠. 철강하고 이제 다른 비철금속 간의 어떤 가격 격차는 굉장히 클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자산들의 이제 위험자산 간의 가격 갭도 많이 벌어질 거다. LM 인덱스하고 이제 금 가격이랑 많이 좀 벌어졌는데 어쨌든 하반기 매크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같은 귀금속 랠리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위험자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격차는 좀 더 심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해드릴 어떤 히토리와 같은 어떤 전략적 광물과 어떤 그 철강과 같은 그냥 범용재 간의 어떤 가격 격차는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요. 일단 그 제가 모두에는 그 이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려해연의 이제 핵심 품목 중에 하나였던 그 마이너 메탈, 이제 안티모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그 미중 간의 협상 이슈가 됐던 그 디스프로쇼 가격은 아시아 쪽 가격은 굉장히 좀 적게 올랐지만 이제 유럽 쪽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 오름폭은 크질 않지만은 어떤 최근에 어떤 그 전략적 무기화 기조를 봤을 때 이런 자원들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희소하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품목의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먼저 철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미국의 상황이 둘 다 좋지 않을 걸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국의 경우에 최근에 주택 거래가 이렇게 완만히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중국의 주택 거래 증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두 개의 차트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면은, 위에는 그 중국의 이제 가계예금이랑 이제 대출 잔액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예금보다는 그 대출을 훨씬 더 적게 하는, 그래서 예금을 더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70개 도시의 그 주택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중국의 주택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바닥 대비해서는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 하반기에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해도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많이 좀 풀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유동성 경색이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의 상황은 그 1차 무역 분쟁 때랑 비슷합니다. 이때 보시면은 제가 중국 M1 증가율의 지준율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는 막 금리를 막 낮춰도 돈이 계속적으로 잠겼었어요. 예전의 패턴이랑 다릅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이제 돈이 이렇게 풀렸었는데, 1차 무역 분쟁은 돈이 안 풀렸었고, 돈이 안 풀리니까 크레딧 인포스라고 하는 대출 총량도 늘지는 않았고요. 이 시중의 유동성이 잠기니까 중국의 열연 가격을 비롯한 커모더티 가격도 이렇게 정체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죠. 금리 계속 내리는데 대출은 안 늘어나고요. 상품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도 계속 아까 부동산 가격 말씀드렸지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청년 실업률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고용도 불안하니까 아무리 대출을 권장하더라도 돈이 안 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시장에 돈이 유입이 돼서 뭐 가격을 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감산에 대해서 최근에 그 몇몇 증권사에서 보고서들도 나왔고, 이제 시장에서도 일부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감산 논의는 최소 관세 전쟁은 끈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런 갈등 구간에서 자국 내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을 나서기에는 중국 정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같고요.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중국의 그 조세포탈형 수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세관이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수출할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을 거의 안 해주는데, 이걸 약간 편법적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그런 어떤 조세포탈형 수출이 되게 많아가지고 세관이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중국 현지에 좀 물어보니까 요즘 단속 많이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본인들도, 그러니까 실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속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중국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그 정책을 펴는 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부 좀 기대감도 있고 일부 이제 저PBR 종목의 반등을 좀 했지만, 사실 뭐 중국 때문에 철강주가 올라간다라고 올라갈 걸로
보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크게 제가 요 차트 정도만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림 21번에 이제 오른편인데 미국의 내수 여름 가격입니다. 사실 25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5%의 바로 품목별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크게 올랐었고 근데 되게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최근에 이 관세가 50%로 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율은 더 올라갔고 그 폭도 늘어났는데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철강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수요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왼편에도 이렇게 좀 썼지만 어떤 미국 내수 철강사들의 가동률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처들은 가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철강사들은 생산량을 좀 늘리는 좀 이런 흐름들 때문에 미국의 철강 가격은 뭐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달리 하반기에는 조금 부실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철강 가격이 그나마 좀 올라가줘야지 관세 부담이 좀 덜어지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관세 부담을 조금 전가를 시켜야 우리가 이제 관세 내는 게 조금 적어지니까.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은 사실은 아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의 전방산업단에서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건설 쪽으로 나가는 철강제 수요가 굉장히 좀 큰데요. 하반기 때 미국의 전방산업, 특히 이제 건설 쪽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왼편이 바로 이제 그 비주거용 건설 투자고요. 바로 이제 2022년 3년에 미국의 어떤 철강 수요 화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비주거용 건설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들. 이게 바로 바이든 정부 때 IRA에 따른 어떤 뭐 전기차 쪽과 관련된 투자 확대, 그 다음에 미국의 리쇼어링 기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타 이제 인프라 투자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거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제조업의 부흥을 외치면서 리쇼어링 기조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때 엄청나게 투자를 이끌었던 게 바로 IRA였습니다. 근데 IRA 세액공제가 축소가 되면서 IRA와 관련된 투자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실 감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공인프라 투자는 좀 이게 늘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비거주용 투자는 좀 늘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택과 같은 그 부동산 어떤 투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택 투자는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제가 모기지금리하고 이제 중국의 미국의 주택 가격이랑 같이 그렸는데 아까 제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모기지금리 자체도 상당 부분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르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정체가 되어 있고요. 주택 가격이 횡보하니까 주택 건설 투자가 늘어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가 21년, 22년 뭐 이럴 때는 뭐 주택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비주거용 투자들, 뭐 인프라 투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어떤 투자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업황은 조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발간된 자료를 뭐 참고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좋게 봤던 게 이제 귀금속하고 이제 히토류였는데, 이제 히토류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히토류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경히토류하고 이제 중히토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중히토류와 경히토류의 어떤 차이는 일단 비중,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가 일단 가장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히토류는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의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산업은 조금 다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히토류가 생산량이 굉장히 적지만 첨단 산업에 쓰이는 비중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편에 이제 히토류의 전방 산업 중에서 이제 시장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이제 바로 연구자석인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언급이 됐던 네오디듐과 같은 경히토류죠. 이건 이제 경히토류인데 네오디듐 한 30% 정도 쓰이는데
디스프로슘과 이 터뷴과 같은 중위토류는 2% 정도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질량 기준인데요. 가격 비중, 이거를 이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중위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많이 비싸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이제 스테인리스를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니켈이 들어가는 비중은 10% 언더인데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철 스크랩이 많이 들어가죠. 스테인레스에도. 근데 톤당 철 스크랩 가격은 한 300불 정도고 니켈 가격이 15,000불이기 때문에 이제 원가 비중으로 환산하면 이제 니켈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연구 자석의 경우에도 이 경이토류 대비 중이토류는 굉장히 적게 쓰이지만은 훨씬 비싸구나. 그래서 원가 비중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이토류는 이 중국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이토류는 주로 이제 제가 이온흡착의 광상이라고 하는 게 이 광상에서 이제 많이 좀 생산이 되는데 이 광상은 그 중국의 이 남부에 인접한 이제 미얀마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하고 이 밑에 이제 동아시아라고 표기된 부분 이게 바로 미얀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미얀마에서 채굴된 중이토류 정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거의 대부분 재련된 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중이토류 생산량은 글로벌 생산량의 99%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톤 중반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이토류도 물론 대부분의 생산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지만 이거보다도 중이토류의 독점이 중국의 독점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공급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쪽에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런 부분 관점에서 이제 중요도를 따진 건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프로션 같은 중요성이 공급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공급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만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의 독점도는 굉장히 높은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은 중국의 이제 히토류 채굴 쿼터를 한번 좀 봐주실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토류의 생산량을 중국 정부 자체가 통제를 합니다. 개인 기업이 생산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이 생산량, 히토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경이토류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이토류의 생산량 증가폭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물론 이제 뭐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핵심의 이유이기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그 공급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최근에 어떻게 또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제 미중 협상이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서 수출도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중위토류 위주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중위토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터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량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 디스프로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 중국의 어떤 그 수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사실은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단을 했다기보다는 뭐 일부 허가를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미중 협상이 런던에서 타결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이거 절차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너네들이 이제 히토류 수출을 원하면 뭐 증빙 서류를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좀 가져오라든가 뭐 절차 자체를 굉장히 좀 지연시킨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좀 해서 독일의 어떤 뭐 자동차 부품 협회라든가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협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중위토류와 관련된 전략적 자원무기화는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히토류나 그 디스프로슘이라든가 터뷴, 이투뮴과 같은 가격은 지금은 그 미중 협상 타결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 풀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중위토류 관련 업체를 제가 간단히 한 3개 정도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북방히토고요. 중국의 최대 그 히토류 생산 업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히토류를 크게 이제 두 업체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70%가 바로 이제 중국의 북방히토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 라이너스 메탈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제1위의 제 히토류 관련 업체고요. 원래는 그 호주의 그 마운트 웰트라고 하는 광선에서 경히토류를 캐서 네오디늄과 같은 그 경히토류 위주로 생산했던 업체인데 이 그 호주에서 생산된 정광을 말레이시아로 보내가지고요. 올해 5월 달에 최초로 중국 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히토류를 디스프로슘을 생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에서
어떤 그 중위토류의 어떤 자급을 그 자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선두에 나서고 있는 그런 어떤 업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체 정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귀금속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사실 하반기 강세도 굉장히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은이 좀 금보다 많이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은 가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지만 사실 뭐 은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은 대비 금을 선호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은에 대한 수요처별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사실 그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실수요, 그러니까 실질 수요 쪽에 실물 수요 쪽 투자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은에 대해서 저평가받고 있는데 왜 은에 대한 어떤 금에 대해서 저평가받고 있는데 왜 은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대체 안전자산 어떤 그 안전자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투기적 수요 측면에서 은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 이제 커머더티 중에서는 금을 제일 좋게 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귀금속과 관련된 좋은 그 비율을 유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체금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따로 발간된 자료를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그 여전히 그 뭐 철강과 비체금속에 대해서는 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히토리나 이제 귀금속 관련 업체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풍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투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분명한 투자 대안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